21세기의 키워드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역사 데자뷰. 오늘도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였죠. 경복궁 동궁 주변에서 공중 화장실 유적이 발견이 됐다 하는 뉴스가 있었는데 정화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화제가 더 됐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경복궁을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동궁 영역을 다시 이제 재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선당이 이제 중심 건물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화장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장실에 보면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화조 시설하고 비슷한 모습을 갖췄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정화조 시설을 갖췄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깊이가 한 1.8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가 한 10m, 폭이 한 1.4m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들어오는 입수구에 비해서 나가는 출수구가 더 높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보통 이제 흘러내려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더 낮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발굴한 팀에서는 시뮬레이션까지 한번 돌려봤는데 이게 이제 어떤 구조였을까? 이게 화장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흙을 어떤 채취해가지고 보니까 기생충알이 이제 대규모로 등장을 해서 네. 이제 이것이 화장실이라는 건 확인이 됐는데 왜 이런 구조였을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차면은 부유물은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조금 더 무거운 오물은 밑으로 떨어져서 나중에 그거는 퍼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반은 수세식이고 반은 푸세식. 이제 예전 표현을 쓰자면 어떤 그런 방식의 화장실이었던 거죠. 오물을 무조건 다 바깥으로 배출해 버리면 그 배출되는 곳이 또 오염이 되니까 그렇게도 하고요. 그 화장실에 쌓이는 무거운 오물은 밑으로 쌓이고 물을 계속 집어넣어서 거기 있는 그 말하자면 이제 흐를 수 있는 물들은 바깥쪽으로 네네네. 이제 물이 정화시키면서 끌고 나가는 형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서 일정하게 이제 뭐 침전이라든지 아니면 발효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냄새도 좀 줄이고 이런 어떤 모습을 갖춘 화장실이었고 경복궁을 중건한 게 1868년 즈음이니까 그 즈음에 만들었다는 점에서 한 150여 년 전에 이제 일종의 이제 수세식 화장실이 궁궐 안에 있었다라는 점에서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게 된 거고요. 대단하네요. 대략 한 번에 한 8명 정도 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방은 한 4개 정도였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150명 정도가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화장실 얘기 왜 아침부터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세계 어떤 문명사 같은 거 보면 사실 의리의리한 이제 건축물을 지은 그런 문명들은 많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있는 이 화장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문명의 수준 같은 것들을 또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국에서도 고대 유적 같은 경우 백제 유적들 보면은 하수 시설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몰랐던 백제의 어떤 탁월한 어떤 문화적인 역량 이런 네.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제 화장실도 그렇게 같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명 연구가는 그런 얘기 하더군요. 그 의사들보다 이 하수구 상하수도 시설이 만들어졌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 그거는 뭐 거의 사실에 가깝죠. 네. 그렇죠. 네네. 자,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당연히 화장실도 곳곳에 있었을 텐데, 근데 이게 과거에도 이 경복궁 쪽에 뭐 여러 가지 어떤 탐사들이 있었을 때 지금 발견된 게 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전까지 경복궁 발굴이라고 하면은 중심 건물 또는 어떤 중요한 건물 중심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도면상에는 이미 화장실이라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 상황이었고요. 이제 도면에 따라서 또는 어떤 그 여러 자료에 따라서 이제 좀 상황은 다른데 현재까지 한 42곳, 한 70칸 정도의 화장실. 그러니까 이번에 발견된 게 4칸 정도의 화장실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향후에 발굴 과정에서 이런 어떤 어떤 화장실 유적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측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측. 이제 그 화장실을 뜻하는 한자 말이고요. 그런데 이제 내측 또는 외측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건물 내부에 있고 바깥에 있는 표시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남자용 화장실을 외측, 그다음에 이제 여성용 화장실을 내측 이렇게 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네네. 나눠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화장실의 역사는 사실 이제 그 당시 어떤 위생 개념, 그렇죠. 위생에 대한 어떤 이제 인식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발전을 해온 건가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대한 얘기는 뭐 귀신 얘기부터 시작해서 남양 특집에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 저 훈련 받았던 논산 훈련소 그
신병 훈련대 네네. 29연대 쪽에도 하나 있었어요. 화장실 귀신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진지하게 이제 화장실에 대한 접근을 하거나 그 내용을 밝혀주는 역사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장실과 관련한 자료를 찾아보면은 당연히 이제 오래전부터 기록이 남아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측간 또는 이제 뒷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화장실의 위치를 가리키는 거죠. 본 건물이 있으면 옆이나 뒤에 있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떨어져 있다라고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리키는 낱말로 뭐 정랑 통시, 그 다음에 매화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궁궐안에서는 매우라는 말을 쓰는데 매는 이제 큰 볼일을, 그 다음에 우는 작은 볼일. 이를 이제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에 갈 때마다 야 여기 이름 참 잘 지었어라고 하는 화장실, 근심을 덜어낸다. 해우소. 라는 말이 있는데 네. 이게 뜻밖의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아. 통도사 경봉스님이 처음 썼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올라가도 한 8, 9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떤 새로운 또 화장실을 가리키는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뭐 레트로다, 앤틱이다 할 때 아직 앤틱까지는 안 갔고. 그렇습니다. 그 앞에 이제 그 레트로 정도에 이제 있는 네네네. 것이 되겠군요. 현재 발견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화장실 유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가장 오래된 화장실 유적은 백제의 이제 도읍지 중에 하나로 추정되는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발견된 건데요. 네. 여러 면에서 지금 발견된 경복궁 화장실 유적하고 좀 비교가 되는 편입니다. 여기도 이제 처음에 이제 발굴을 하는데 뭔가 그 흙이 새롭게 덮여진 공간이 발견이 됐고 그 흙을 이제 채취를 하다 보니까 조금 냄새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천 몇 년이 지나도 냄새는 그게 나는 안 거였습니다. 빠지는군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 있는 흙을 이제 채취를 했더니 이제 당연히 거기서 이제 기생충알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네. 조금 더 조심스럽게 발굴을 했더니 한 4명 또는 6명이 볼일을 볼 수 있는 공중 화장실 흔적이 발견이 됐고요. 여기도 이제 경복궁과 비슷한 점은 벽을 이제 방수 처리를 했습니다. 진흙 같은 걸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왕궁리 유적 안에 이제 인공으로 물이 흐르도록 만들었는데 그 물이 여기를 빠져나가도록 해서 궁궐 밖으로 그러니까 어떤 오물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이제 수준 높은 화장실의 어떤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공중 화장실이 있다는 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유럽의 역사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중세 시절에 사실은 그 공중 화장실이 부재하고 네, 또 여기저기 그냥 길에 오물들이 넘쳐나서 그렇죠. 사실은 향수와 이제 하일의 발명이 그 오물들의 이제 발이 안 닿게 맞습니다. 향수는 코끝에다 발라서 이제 냄새가 안 나게 그리고 그 서양 사람들 멋있게 입는 망토가 그렇죠. 일종의 방수 처리를 위한 것. 그죠. 이게 집집마다 막 오물들을 창밖으로 던져서 거기 그것으로부터 이제 옷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망토다. 뭐 이런 이야기 듣고 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문명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조상들의 이 화장실 유적을 이제 살펴보면서 참 대단한 어떤 문명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급하신 분들 분명히 출근 시간에 계실 것 같은데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바비 맥퍼린입니다. Don't worry, be happy. 평화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비 맥퍼린의 Don't worry, be happy 들으셨습니다.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현의 프리웨이, 역사 대자뷰,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 오늘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들 서양식 화장실에 익숙해져 있지만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제가 아주 어릴 때만 해도 저희 할머니 요강 있으셨거든요. 그렇죠. 네. 요강 쓰는 집들이 꽤 있었는데 이때만 해도 왜 단독주택들 보면 이 화장실이 집 그 건물의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겨울밤 같은 데는 이제 요강들 쓰시는 분들 꽤 있으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요강 쓸 수 있는 게 일종의 특권처럼 느껴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요강도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선이 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제 때 이제 유적을 보게 되면은 남자용 변기하고 여자용 변기인데 요강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자용 변기는 호자라고 얘기를 해서 네.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손잡이까지 있거든요. 들고 다녀요? 이제 소변기용으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뚜껑이 없으니까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손잡이는 있는데 뚜껑으로 뜨는 거 뭡니까? 뭐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는 네. 이제 그런 용도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강이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요강에 대해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들이 외출을 할 때 밖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성들이 외출할 때 필수품 중에 하나가 요강이었던 점. 특히 이제 멀리 가마를 타고 할 때. 그렇겠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요강을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요. 앞으로 사극 볼 때 그 가마씬 나면 한번 봐야겠네요. 요강 가지고 타셨나. 사대부집 그 여성들이 네. 외출한다고 했는데 뭐 아무리 볼 일이 급해도 그렇지 아무 데서나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볼일 보고 난 다음이 또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뒤처리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관찰 중심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그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좀 찾기가 어려운데 예전에 어쨌든 꼬맹이들 뒤처리는 강아지들이 주로 맡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잠깐만요. 아침 시간에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종이 휴지가 그렇게 흔하지 않던 그걸 아예 쓴다는 것 자체를 생각할 수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일반적으로 뭐 어른들은 뭐 새끼줄 그다음에 이제 그 옥수수 껍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뒤처리용으로 이제 주로 썼다라고 하는데요. 드물게는 이제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자,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온 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별 어떤 화장실로 있을 때 또 시골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퇴비로 쓰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양과 같은 도시에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1880년대, 70년대 이제 우리나라에 왔던 외국인들이 물론 이제 오리엔탈리즘이 좀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화장실의 어떤 그 용도를 이제 그 도랑을 이용해서 밖으로 내보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길이 굉장히 더러웠었고 공중 화장실이 몇 개 있긴 했지만 그건 여성용들로 아주 제한적으로 이제 쓰이도록 했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한양의 오수들이 전부 다 어디로 모였냐면은 청계천으로 모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제 말라 비틀어져서 굉장히 보기 싫고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근처에 사는 분들은 큰 비가 오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와버리면 또 이 물이 역류를 역류될까요?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시 문제로서 이제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개선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대한제국 1897년 이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897년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선포될 즈음부터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이 되기 시작했다. 그렇죠. 어떻게 해결이 됐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일단 독립신문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앞에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단순한 위생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질병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네. 봤던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1897년 9월자 논설에 보면은 서울 안에 있는 우물들의 100분의 99는 모두 그 땅 밑에 있는 지하수하고 통하고 있는데 이 지하수가 화장실로 의해서 오염되고 있다. 결국은 이것들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뭐 이질이라든지 이런 병들을 어떤 옮긴다. 설사병 같은 질병을 만들어내니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런 제안에 따라서 이제 공중 화장실이 그러니까 하수 시설 자체는 바꾸진 못하지만 이걸 이제 별도로 처리하는 공중 화장실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08년쯤까지 서울 시내에 한양에 한 20곳 정도의 공중 화장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개천의 오염을 상당히 이제 줄여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공중 화장실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이박 식당이었습니다. 이박 식당이요? 예, 이는 이완용, 박은 박재순, 을사오적. 아, 이박이 밥 먹는 식당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 상황이 또 반영된 이제 별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조롱이었군요. 네네네. 자, 그렇다면 지금 같은 이제 수세식 화장실 본격적으로 등장은 언제부터입니까? 이제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의 어떤 변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태까지 집 밖에 있던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왔던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필연적으로 냄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물들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물들을 처리하는 거는 이제 정화조가 맡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냄새를 처리하는 거는 수세식이라고 하는 어떤 시설이 이제 화장실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제 강점기에는 이제 호텔이나 백화점, 그다음에 이제 관공서 건물들이 이 수세식을 일부 채용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해방 이후 광복 이후에 이제 이것이 민간에 이제 퍼지게 되는 것들은 1962년 마포 아파트가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마포 아파트. 그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좀 대형 건물, 주택 건물로 확장이 된 거는 1970년대 중반이 되면서 이제까지 썼던 뒷간이나 측간이라는 말은 이제 조금씩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수세식화에 정화조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하수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1970년대 이것이 확장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976년에 등장했던 하수 처리 시설. 우리나라 최초의 하수 처리 시설이 청계천 하수 처리장이 이제 1976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하수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그 화장실에 대한 어떤 시설들이 이제 조금씩 갖춰지게 되면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놀라웠던 게 1970년도에 우리나라 상하수도 보급률을 보니까 상수도는 33%인데 하수도가 0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하수 처리 시설이 없었던 거죠. 그러네요. 이 당시만 해도 그냥 하천에다 흘려 보내는 이런 그렇죠. 시스템이었군요. 그리고 정화조를 가지고 그냥 바깥에서 그냥 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화장실, 이번에 경복궁 화장실을 통해서 사실은 여태까지 경복궁 하면 예쁜 건물, 그래서 멀리서 보면 세트장처럼 느껴졌던 그런 공간을 이제 사람이 사는 역사의 공간, 살아있는 삶의 공간으로 확인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냥 과거의 어떤 궁궐로서 이미지화되어 있던 것들이 화장실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어떤 삶의 공간이 등장을 하면서 네. 좀 더 현실적인 공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역사 데자뷰. 오늘은 역사 속의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